자, 우리 앞에서 이중 반복문까지 학습을 했죠. 자, 그러면 제가 매 기능마다 이제 학습을 하고 강조하는 말이 있죠. 자, 기능을 배웠으면 그 기능을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사용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이중 반복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그 동작 방식,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았죠. 그렇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 한번 응용 실습이겠죠. 실습을 직접 해봐야 된다 이거죠. 실습해서 주어진 문제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결국 최종 우리 목표라 그랬죠. 그렇죠? 뭐 이 책의 컨셉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한 뭐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면 그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기존 기능이나 개념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기존에 주어진 기능이나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한번 풀어봄으로써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쌓아 올려야 되죠. 우리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어는 단지 수단이라고 했죠. 툴, 도구. 그렇죠. 일단은 뭐 도구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복문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기본적인 예제, 별짓기 예제죠.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 콘솔 있죠. 이클립스에 콘솔에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별을 출력한다 이거죠. 그걸 다섯 줄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그 예제죠. 요걸 한번 구현해보라 그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입문자죠. 여러분들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소스의 뭐 양이나 뭐 프로그램의 속도에는 관계없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의 결국 최종 목적은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특히 여러분들 같은 입문자 입장에서는 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그 속도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소스 양이 너무 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뭐 기능을 사용해 보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스량이 많으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지금은 결과를 출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별 모양을 이제 출력하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분석을 잘 해봐야 되죠. 프로그램을 분석을 잘 해보면 요게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줄 행. 한 행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별이 가로로 출력되고 있죠. 우리 별 찍는 이제 방법은 프린트에서 l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 모양, 이런 특수 문자 별 모양을 출력해주면 별이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프린트 ln은 줄을 바꿔버리죠. 그렇죠. 옆으로 이런 식으로 별을 다섯 개 찍으려 그러면 옆으로 우리 쭉 출력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 사용했죠. 프린트죠. 프린트 메서드. 프린트에서 출력하면 그 다음에 출력하는 이제 메시지도 옆으로 쭉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소스에 보면 프린트해서 별 하나 찍죠. 별을 하나 찍고 난 다음에 줄 바꿔서 또 프린트해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계속 별을 찍겠죠. 다섯 개를 찍는다죠. 다섯 개를 찍고 프린트 ln 하면 줄을 바꾸죠. 줄을 바꿔서 또 다섯 개를 찍는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줄 바꿔서 다섯 개 찍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콘솔에 원하는 별 모양이 찍힌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라 이러면.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자, 지금은 그 한 행에 5개씩 5행에 대해서 이제 별을 찍으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한 행에 10개씩 10행에 대해서 별을 찍으라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10개 구문 써가지고 프린트해서 별 찍고 줄 바꿔서 별 찍고 줄 바꿔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실제 그런 식으로 소스를 구현하려고 하면 너무 소스의 양이 많아지죠. 소스 양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렇죠? 비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우리 뭐 생활에서 말하는 노가다다 노가다. 그렇죠?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더 이제 효율적인,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보면, 잘 분석을 해보면, 첫 행에 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별을 5개 찍는데, 결국에는 보면 별을 5개 찍는 방법이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반복적으로 5번 사용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 별 5개 찍는 방법은 요 첫 번째 3행에 있는 요 명령문을 5번 실행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같은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이제 그 반복문이죠. 그렇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5번 실행해 주고, 그리고 줄 하나 바꿔주고,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5번 실행해 주고, 또 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일일이 다 써줄 필요가 없죠. 요 구문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5번 이제 실행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구형 과정이 돼요. 구형 과정을 보면 한 줄에 별 5개를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해야 되겠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반복문 종류 많은데 뭐 일반적으로 포문을 가장 많이 쓰죠. 포문을 해가지고 자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5번 실행하고, 또 줄 바꿔서 또 포문을 이용해서 또 5번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자 보면, 자 이번에는 자 보면 이제 소스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기존에 했던 방법인데, 기존에 했던 방법을 지금 포문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죠. 포해서 우리 앞에서 배운 방법처럼 i를 0부터 5보다 적을 때까지 0부터 시작하니까 5번 반복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해서 별을 표시하니까 결국 보면 자 실행해보면 5개 옆으로 쭉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포문을 종료하면 프린트 ln 해가지고 줄 바꿔서 두 번째 포문 또 실행해주고, 줄 바꿔서 하면 자 이 포문을 5번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방법도 보면 10행에 대해서 10개의 별을 찍으려면 이 포문을 뭐 10번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불편하다 그죠. 말 그대로 100행에 대해서 10번 찍으라 이러면 이 포문을 100번 써줘야 되겠죠. 너무 이 방법도 앞의 방법보다는 이제 발전했지만 조금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 이 구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구문도 보면 포에서 프린트ln에서 5번 반복하죠. 이 반복문 자체가 5번 반복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반복문을 반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 했죠. 이중 반복문이죠. 말 그대로 이번에는 이 그 반복문을 원하는 횟수만큼 5번 반복시키면 되겠죠. 지금 이 반복문은 한 행에 그 별을 표시하는 반복문이죠. 말 그대로 이 한 행에 별을 표시하는 방법을 5번 실행해 주면 5행에 대해서 5개의 별이 표시되겠죠. 자, 그 방법이죠. 자, 보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 7행부터 시작하는 내부 포문이 한 행의 별을 5개 표시해 주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요 이제 내부 포문을 외부 포문 6행에 있는 요 외부 포문에서 i가 0부터 해서 로우넘 5보다 적을 때까지 5번 루프를 도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5행에 걸쳐서 5개의 별이 차례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10행에 대해서 10개의 별을 이제 출력하라 이러면 이 5를 그냥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행에 대해서 100번 출력하면 이걸 100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일일이 우리가 안 써줘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루프문을 사용하니까 훨씬 소스 양도 줄고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면 앞에서 쭉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죠? 방법을. 그렇죠? 자, 이번에도 이제 별짓기 예제죠. 자, 이번에 별짓기 예제는 자, 앞에서는 한 줄에 그냥 5개 별을 출력했는데 이번에는 자, 첫째 줄에는 5개를 출력하죠. 두 번째 줄엔 4개, 세 번째 줄은 3개, 네 번째 줄에는 2개, 다섯 번째 줄은 1개. 이런 식으로 행을 바꿈으로써 별의 개수를 다르게 출력하라 이거죠. 하나씩 줄이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먼저 해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구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죠? 구현 방법. 그렇죠. 구현 방법을 찾으면 이 구현 방법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 언어의 기능이 있죠. 자바 소스로 이제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석하고 구현 방법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도 보면 줄 번호하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분석을 할 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이나 일반적인 어떤 패턴 있죠, 패턴.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이제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나 패턴을 우리가 찾으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가장 용이하다 이거죠. 지금도 보면 자, 어떤 규칙성이 있죠. 첫째 줄에는 그렇죠. 별이 5개 다 찍히고 두 번째 줄에는 4개. 이런 식으로 행이 증가하면 별의 개수는 감소하죠. 자, 밑에 보면 자고 이제 표로 만들어 놨죠. 자, 줄번호가 첫 번째가 이제 줄번호가 0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첫 번째 줄에는 별 수가 5개고 그죠? 1, 두 번째 줄은 4개, 2, 셋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별수하고 줄번호하고는 그렇죠. 서로 반비례한다 이제 반비례. 자, 이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옆에 아래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방정식이죠. 예, 수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제가 y가 별수라면 y는 5-x, x가 줄번호죠. 그러니까 x가 0이면 그렇죠. x가 0이면 y는 5, 말 그대로 별수가 5개다 이거죠. x가 1이면 y는 4죠. 별수는 4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줄번호하고 변수하고 요런 선형관계가 있다. 선형관계.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한 패턴이다. 요런 선형관계. 요런 관계를 분석해서 요런 관계의 어떤 규칙이죠.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별짓기 예제에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이중 포문에서 별짓기 예제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이중 포문인데 자, 이중 포문의 그 외부의 포문이 줄번호로 줄번호죠. 줄을 나타내고 내부의 포문이 그렇죠. 각 줄에서 별을 표시하는 그 기능을 하죠. 그렇죠. 기존에는 포문 돌면서 보면 자, 한 줄에 별 표시하는 포문에서 기존에는 포문 돌면서 J의 값이 우리가 스타트 놈에서 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5개밖에 출력이 안 됐죠. 그렇죠. 지금은 보면 우리가 J의 조건식으로 쓰이는 값이 스타트 넘 마이너스 i죠. 스타넘이니까 5죠. 5 마이너스 i다 이거죠. 그리고 5 마이너스 i라는 거는 각 줄에서 별의 수죠. 그러니까 i가 결국엔 6행의 i가 줄번호죠. 줄번호. i가 0이면 첫 번째 줄이다 이거죠.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니까 5 마이너스 i는 결국에는 5 마이너스 0이니까 결국 i가 0일 때는 내부 포문은 j가 0부터 5까지 수행되는 거죠. 5까지. 그러니까 5개를 다 찍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i가 1이 되면 5 마이너스 i는 4가 되죠. 4. 그리고 j는 4가 된다 이거 4. 그러면 j는 0부터 4니까 두 번째 줄은 4개만 찍히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별수하고 줄번호의 관계 있죠. 그리고 요 5-x 요게 결국에는 7행의 내부 포문의 j의 조건식으로 쓰는 요 값이죠. 요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포문에 이제 반복 변수하고 내부 포문에 그 반복 변수의 그 내부 포문의 조건식에 값하고 서로 연동을 해가지고 그 외부 포문에 이제 반복 변수의 값이 바뀌면 내부 포문에 조건식도 바뀌도록 해가지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별을 표시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면 지금 이 예제처럼 분석을 해서 규칙성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칙성을 찾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소스로 그걸 그대로 구현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6행의 i는 결국에는 줄번호고 7행의 j는 별의 개수겠죠. 한 행의 별을 찍는 개수. 그렇죠. 그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구단 출력하기죠. 자, 9구단도 여러분들 잘 보면 자, 일단은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에서 1 곱하기 9는 9죠. 2단은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해서 2 곱하기 9는 18 이런 식으로 이제 쭉 9 곱하기 9는 81까지 이제 쭉 출력을 하죠. 자, 자세히 이제 그 9구단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자, 요 앞에 요 1, 2, 3 요게 이제 단수죠. 단수. 그렇죠? 단에 대해서 뒤에 1에서 9까지가 차례대로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포문을 쓰면 되겠죠. 여기 보면 5행의 포에서 i가 1부터 다음보다 적을 때까지 여기 단이 9죠. 그러니까 이 5행의 외부 포문의 이 반복 변수 i가 결국에는 단수를 나타내는 거죠. 단수. 앞에 요 곱해주는 단.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i에 대해서 내부 포문의 j가 1에서 9까지 곱해지는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행의 i가 1부터 시작하면 1 곱하기 내부 포문에는 j가 1에서 9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내부 포문 종료하면 와서 또 i가 증가하면 이번에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9까지 곱해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 9구단의 구조를 잘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이중 포문을 쓰면 가장 우리가 9구단을 알맞게 구현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while문을 사용한 이제 반복문 실습하기죠. 보면 자, 문제가 1부터 자연수를 더한 값이 최초 1000 이상의 대개죠. 대개 만드는 최초 자연수 구하기.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자연수 있죠. 1, 2, 3에서 쭉 있죠. 자, 그러면 자연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이걸 어떤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면 계속 이 값은 이런 식으로 더할 때마다 sum은 계속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더하면 언젠가 어떤 수 n을 더하면 그 1에서 n까지 더한 자연수는 언젠가는 1000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최초로 요 sum을 1000 이상으로 만드는 그때 n하고 그때까지 1에서 n까지 합을 한번 출력해 보라 이거죠. 그렇죠? 그걸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운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라 그 의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구현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구현 방법은 자, 우리 그 문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죠. 자, 일단은 자연수니까 1이 자연수의 이제 시작수죠. 자, 그러면 1부터 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정해야 되겠죠. sum에 계속 누적시켜야 되겠죠. 1을 sum에 누적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sum의 값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1000 이상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1000 이상이냐? 그렇죠? if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자, 1000 이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 false면 다시 1에 대해서 1을 더해가지고 2죠. 2를 다시 sum에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2까지 더한 값 1 더하기 2겠죠. 2를 다시 또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1000 이상인지 또 확인을 하는 거죠. 또 거짓이면 또 3을 더해서 또 1000 이상인지 확인하고. 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n까지 더하면 n이라는 수가 우리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n까지 더하면 그 1에서 n까지 합이 1000 이상이 된다 이거죠. 그때는 이제 참이 되니까 그때는 반복 과정을 이제 종료하고 n하고 썸의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죠. 구현 과정이 1에서 자연수를 썸에 누적시키고 난 다음에 썸의 값이 1000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거죠. 그렇죠. 1000 이상이 아니면 다시 자연수를 증가시키는 그 1에서 증가시키니까 이번에 2가 되겠죠. 증가시키는 1번 과정을 또 반복한다. 또 썸에 누적시켜서 또 2번을 체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2번에서 1000 이상이면 있죠. n에 가까이 1에서 n까지 합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이제 배움으로써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문제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그 입문자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노트나 아니면 뭐 연습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뭐 칠판이나 뭐 같이 할 때는 칠판에 이런데 이런 식으로 구현 과정이나 그 해결 방법을 이런 식으로 그 단계적으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제 자바는 랭귀지라 그러죠. 자바는 언어라 그러죠. 결국 우리 자바 언어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뭐 이제 한국어겠죠.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운 자바 언어의 기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현 과정을 먼저 정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바 언어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변환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이제 구현 과정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해놓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해놓고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자바로 이제 구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항상 프로그래밍 하는 걸 습관화 들여야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실제 구현했죠. 보면 자, int n은 0에서 n에 이제 우리가 자연수 1, 뭐 1부터 시작해서 2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자연수를 이제 쭉 저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에 이제 쭉 자연수를 1부터 누적시킨 합을 저장하겠다. 자, 그리고 6행에 보면 자, while에서 true를 쓰고 있죠. while true. 자, 우리 while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while에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그 조건식이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수행하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true 해버리면 말 그대로 조건식은 항상 true니까 항상 실행하겠죠. 항상 참이니까. 그러니까 무한 실행을 하면 무한 루프를 돕니다. 무한 루프. 자, 무한 루프를 도는 while문을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실행을 하면서 실행해 보면 sum에 n의 값을 누적을 시키죠. n이 0이니까 뭐 0은 뭐 누적시키나 말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옆에 구현 과정처럼 sum의 값이 1000 이상이냐를 조건식으로 체크하고 있죠. 이면 브레이크에서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두는 while문을 탈출하겠죠. 그렇죠. 아니라는 건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자, else로 와서 n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n이 0이니까 n이 이번에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하니까 이 조건식은 true니까 항상 도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1번 가정을 또 수행하는 거죠. 이번에는 n이 1이니까 sum에 저장하고 if에서 1000보다 크냐 당연히 안 크죠. 그러니까 else로 가고 또 n을 이번에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조건식으로 가서 또 7행부터 또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sum에는 결국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계속 어떤 값이 저장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n이 이제 어떤 자연수를 가지면 sum의 값은 이제 1000보다 크겠죠. 그때는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이 무한 루프를 이제 종료해서 14행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 1000 이상이 되면 최초의 n의 값은 45하고 그때까지 하면 1035다는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구현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구현 과정을 이런 식으로 노트나 칠판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제 실습 배제를 하는데, 우리 실습 배제를 함으로써도 다 이 과정으로 이제 실습 배제를 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반복문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 여기 반복문을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데 여러 반복문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때 어떤 반복문을 사용하냐, 그런 게 이제 좀 의문이 되겠죠. 반복문끼리는 서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써서 구현한 이제 구문은 while이나 do while문으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어떤 반복문을 쓰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자, 포문을 쓰는 경우에는, 포문은 우리 앞에서도 쭉 봤듯이 초기식하고 뭐 조건식, 증감식이 있었죠. 포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이제 그 구간이, 이제 그 반복하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포문을 많이 씁니다. 포문. 근데 자, 이런 식으로 while에서 우리가 1부터 어떤 수까지 더해야지, 몇 번 루프를 돌아야지 이제 그 원하는 그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 모르죠. 그러면 while에서 이런 식으로 true 해가지고 무한 반복하다가 이제 어떤 그 조건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에서 만나서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while true 브레이크 문을 조합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while 문을 사용했는데, 이거 지금 이 경우도 do while이나 for 문을 사용해서도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무한 반복하면서 이제 원하는 조건까지 어떤 그 반복하는 횟수를 잘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while true 브레이크 문을 조합해서 많이 사용하죠. 자, 이상으로 이제 반복문 실습하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자, 요 실습 과정을 이클립스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반복문 실습하기를 실제 별 찍기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3.33이죠. 포테스트 1에서, 자, 한 줄에 5개씩 5행에 걸쳐서 별을 찍는 방법이죠.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프린트죠. 프린트 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5에서, 자, 줄을 바꿔주셔야 돼요. 프린트 ln 바꿔주시면,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5개의 별이 찍히죠. 그리고 프린트 ln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린트나 프린트 ln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별명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걸 이제 5번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자, 폼을 사용하면 되겠죠. for에서 int i는 0부터 i가 5보다 적을 때까지, 써주시고, 말 그대로 옆으로 별 찍는 걸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줄 바꾸고, 자, 그러면 자, 요걸 이런 식으로 5번 반복해 주면 되겠죠. 자, 3번만 쓰고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3줄을 거쳐 5개의 별이 표시가 되죠. 그렇죠? 자, 이것도 좀 불편하죠. 그러면 10줄에 걸쳐서 5개의 별을 표시하라 이러면 폼을 10번 써줘야 된다 이거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포문 자체를 5번 반복하니까 이 포문을 반복하는 포문을 또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int, 자, 로우놈이 이제 줄수고 스타놈이 이제 별수겠죠. 포에서 int, 자, 이 반복 변수도 바깥에 있는 반복 변수를 이제 i로 많이 쓰죠. i.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반복 변수를 j, i, j, k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자,
내부 포문이 이제 줄을 찍는 줄에서 이제 별을 옆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줄 바꿈. 보시면 자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한 줄에 5개씩 5줄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행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다가 10줄에 대해서 10개의 별을 출력하라 이러면 이런 식으로 10으로 바꿔서 출력해보면 금방 출력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일단은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앞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결과를 내겠다 하는 이제 관점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다 보면 이제 효율성을 추가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별 찍기죠. 저거 리스트 36. 자 그것도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자 주석 처리하시고 자 보면 기본은 우리 앞에서 이제 5개 별 찍는 거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보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면 프로그래밍이 쉬워지는 거죠. 자 기존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줄에 일률적으로 이제 5개의 별을 찍는데 이번에는 줄을 바꿈으로써 이제 별의 개수도 바뀌어진다 이거죠. 줄 바꿀 때 줄 수가 증가할 때마다 별의 개수는 감소하죠. 그런 관계를 잘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요 내부 포문이 각 줄에 별을 찍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지금은 스타넘이 5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 포문의 i가 변경할 때마다 그렇죠. j2의 값에 증가할 수 있는 값의 이제 범위를 그렇죠 줄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i를 빼주면 결국은 i가 0일 때는 다 찍는데 i가 1이면 요게 4가 되니까 j는 0, 1, 2, 3까지밖에 이제 수행을 안 하죠. i가 2면 0, 1, 2까지만 수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i가 증가할 때마다 j는 하나씩 감소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별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규칙성이나 어떤 관계의 어떤 그 패턴, 어떤 그 일정함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성이라는 패턴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면서 잘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구구단 출력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딩 하실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다, 구현하겠다 이런 걸 딱 정해 주시고 먼저 이제 코딩을 해 주셔야 되죠. 자, 1000 이상이 되게는 최초의 n값은 45다 이거죠. 45까지 다한 것은 자, 요게 sum이 되게 되겠죠. sum 1035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걸 정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자바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소스로 변환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잘 거치다 보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소스를 보면 반대로 소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한국어로 텍스트로 또 역으로 변환하는 것도 자유롭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변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반대쪽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됩니다. 자, 이상으로 반복문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